저대 전략입니다. 오늘 장을 바라보는 김정수 전문가의 시각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금리 걱정과 좋은 가격이 만나면 좋은 가격이 이긴다. 이게 오늘 장 한마디입니다. 오, 어떤 의미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코스피 지수가 전저점이 좀 붕괴가 됐었던 2276까지 갔던 구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제 2550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이거는 이제 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2550이 도달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이 숫자가 이제 2550이라는 숫자는 바뀐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2660,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410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2410이고요. 위쪽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2660. 그래서 지수의 목표치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다.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에 어떤 그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 2410까지 좀 열어놓고 이 구간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전저점이 붕괴가 됐던 공포가 가득했던 구간에 못 샀던 주식들 다시 사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가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제시해드린 전략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해드린 기준인데 이 구간 동안에 어떠한 악재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러시아 이 푸틴 측근의 어떤 이 사망으로 인한 러시아 전쟁의 어떤 고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늘어나는 구간하고 줄어드는 구간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평가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돈이 메마른 구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반면에 유동성이 좀 들어왔었을 때는 자그마한 호재도 주가에 좀 크게 반영을 하는 거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자그마한 좀 악재나 자그마한 어떤 걱정거리라고 하더라도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신이 지금의 어떤 큰 성공을 이룬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에 의존한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큰 부를 얻었던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구간 2660과 2410 이 구간에 걱정거리가 어떤 거 제일 큰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금리 걱정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금리 걱정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연준 쪽에서 이 잭슨홀 이벤트가 좀 잡혀져 있는데 25일에서 27일 잡혀져 있잖아요. 25일에서 한 27일 이거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좀 매파적 발언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면서 나머지 알파적인 시장에 걱정거리 더해지면서 2550에서 한 2400 초반대까지 중반대까지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더 할 거다. 지금 50베이스 포인트에서 9월 달에 75베이스 포인트 할 거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그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러시아 전쟁, 금리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시장에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좋은 게 아니냐. 전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금리를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기업들은 싸질 거고요. 실수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걱정거리가 좀 적을수록,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사라질수록 주가는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넘치는 구간이 아니니까 기껏해야 5조에서 7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싸게 살려면 걱정거리가 가득했을 때 샀다가 그 다음에 호재났을 때 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전략을 세워서 가는 게 저는 최고로 좋은 현명한 전략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바이오 관련돼서도 한번 산업 자세하게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고 언택트와 관련돼서도 그 다음에 배터리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삼성 SDI 이 업체와 양극재 업체들 LNF하고 이제 아닌 업체들 일지 머티리얼즈나 첨보 이런 거에 어떤 간격은 이번에 많이 날 거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던 것 같고 또 지난주에는 그 반도체와 관련돼서 뭐 명인들의 복귀 포함해서 제가 산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중심이라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금리에 대해서 제가 중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그래야 이제 시장에서 옥석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냐면 금리를 한 번 올렸잖아요. 그죠? 금리를 한 번 올려서 우리나라의 이 기준금리가 2.25% 정도 됩니다. 2.25% 정도. 이게 7월 달에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2.25% 정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냐면 2.5% 정도 되죠. 2.25에서 2.5%.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지금 더 높은 상황이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시장은 물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게 되면 좀 피크 우려만 있으면 연준 쪽에서 금리를 좀 완화 기조를 할 거다라는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5베이스 포인트 낮추지 않을까? 많이 올려도 50베이스 포인트겠지. 라는 기대로 시장을 여기까지 바라봤다가 매파적인 발언이 좀 강화된 거죠. 아닌데 요번에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을 건데 나 물가 잡을 때까지 나 직진이야. 나 건들지 마. 라는 발언이 나오면 그러면 75베이스 포인트까지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런 근본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25베이스 포인트나 50베이스 포인트로 낮춰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3번을 던진 거죠. 미안하지만 75까지 올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럼 밸류 다시 낮춰야 되나? 일단 자신 없는 건 던져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이게 뚜껑이 언제 열리느냐? 9월 달에 열려요. 9월 중순까지. 9월 중순에서 말에 열립니다. 9월 말에 열리니까 그때까지 시장이 방향성을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기가 어렵겠죠. 그죠? 근데 그 구간에 박스다 이거예요. 박스다. 저 박스 전략이다. 9월 중순까지 박스인 거고 박스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싸게 살려면 걱정이 제일 많았을 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가 제일 높았었을 때가 언제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미국에서 금리가 가장 높았었던 시기 2010년도 이후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8년도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8년도 12월 말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가장 높았던 시기가 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5%니까 여기서 만약에 75베이스 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대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25%가 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기록하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금리를 가는 거죠. 최근에 10년치로 치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의 금리를 바라보는 어떤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2018년도에 금리가 몇 프로였었냐면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금리가 1몇 %선 정도 됐었냐면은 7.5%가 최고 금리였어요. 네, 미국은 금리가 2.5%, 2018년도가 최고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금리는 1.75%였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금리를 떨어뜨려서 0.5%까지 떨어뜨렸다가 이걸 이제 지금 2.25%까지 올린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금리가 사상 최고치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더 높았던 시기가 한 번 더 있어요.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 금리는 몇 %선 정도 되어 있냐면 3.25%다 이거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를 넘어가면은 금리가 10년에 신고가인데 우리나라는 3.25% 넘어가야지 신고가입니다.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환율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거야. 그럼 이 균형이 깨져야 된다 이거야. 네, 균형이 깨져야 된다. 균형이 깨지려면 미국의 금리가 여기서 75베이스 포인트가 올리게 되면 3.25%니까 우리나라 수준까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지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주식 적극적으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격적 메리트가 높아질 테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들은 2011년도까지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찾아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가 금리가 제일 높았으니까 그때보다 제일 어려웠던 시기를 찾아보면 되는 거고
미국은 그때까지 살펴볼 필요 없고 한 2018년도부터 가장 좀 어려웠던 시기를 찾아보는 거죠. 그때보다 그 기업들의 가치가 높은 수준이라면, 높은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런 기업들 싸게 사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밸류를 좀 하향시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의 여건이 굉장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횡보 흐름을 좀 보이는 구간, 특히 거래대금이 좀 정체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데없는 짓이라는 건 뭐냐면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는 거, 맞출 수 없는데 맞추려고 하는 거, 자기가 이 주식을 움직일 수 없는데 이 주식을 맞추려고만 하는 거. 이러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하거든요. 이것만 안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2011년도 때 금리가 제일 높았으니까 그때보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밸류가 다운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저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2018년도 금리를 넘어설 걸 가정을 해서 밸류를 하향하다 보면 글로벌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연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중심의 잣대를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이 구간 동안에 어떤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가격으로 이제 밸류를 환산을 해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악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62,500원 넘어선다. 그러면 이거는 2008년도 때 밸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 가격이 그 몸의 악재를 이긴다는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93,800원인데 만약에 104,000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DDR3가 개화되기 전 그 수준의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악재건 뭐건 간에 가격을 이긴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이제 투자의 어떤 포인트가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유럽 쪽에서 추가 투자 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뭐가 증가해야 됩니까?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된다고. 근데 거래량이 증가를 하지 않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데서 위에서 좀 버텨주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쪽의 빈자리를 다른 애들이 절반 정도는 좀 메꿔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번 갔다가 지금 가격 조정이 좀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번 반등 나왔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조정 흐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게 펌프질을 하는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펌프질을 하는 거는 이번에 좀 모멘텀 개별 테마가 좀 붙었던 이런 주식들, 예를 들면 방산주가 한번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신재생 관련된 주식들, 요번에 이제 그 다음에 정유주 관련된 주식들 그 빈자를 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상태에서만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우리가 하단 박스권의 구간으로 바라보는 게 적당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 기준 라인을 2410, 그 다음에 2660, 이게 저점과 고점을 의미하진 않은데 수렴 구간, 유리한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리 걱정을 아무리 해도 좋은 가격에 산다면 가격이 이긴다.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소응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